자, 설비보전 산업기사,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공개 문제를 보면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제 이제 50분의 작업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기압 회로를 구성하는 것, 기본적으로 뭐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임의로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호스를 적절한 길이로 절단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공기압 호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압 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비에 보면 서랍에 이렇게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잘려져 있는 호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롤에 말려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 보면 가위가 있습니다. 이제 호스를 절단할 수 있는 가위가 있는데 그 가위를 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압력, 서비스 유닛의 압력은 0.5 메가파스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5바라고 하는 압력이죠. 0.5 메가파스칼로 우리가 그 서비스 유닛의 레귤레이터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동작과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동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은 주어진 변이 단계 선도와 회로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합 회로는 주어져 있는데 전기 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제 배선을 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동작이 끝나면 시험 감독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보수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쪽은 기존 회로에다가 약간씩 이제 부가적인 조건들을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감독에게 또 확인을 받고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수험자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공개과제에 나와 있는 문서들을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고, 처음에 기본 동작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순서대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평가 기회는 한 번만 부여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 동작 했는데 뭐가 갑자기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본 동작을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을 때 시험 감독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합 회로는 당연히 이제 실린더 두 개, 복동 실린더 두 개가 주어지고 그 실린더에 맞게끔 또 솔레노이드 밸브가 주어지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편솔, 어떤 경우에는 양솔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문제는 둘 다 양솔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두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의 후진 측 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지금 이게 한쪽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진 속도를 제어하는 건지 후진 속도를 제어하는 건지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밸브에 A 포트가 쭉 만약에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실린더 전진하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진할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진할 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올 때 이쪽으로 못 빠지고 여기에 있는 유량 조절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후진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 그죠? 빠져나오는 양으로 제어하니까 미터 아웃 제어법이고, 그 다음에 후진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 강좌에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미터 아웃으로 설치를 했구나 라고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변이 단계 선도를 한번 볼까요? 푸시 버튼 눌렀을 때 먼저 A 실린더가 전진, 후진, 그리고 나서 이제 3초를 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초, 그죠? 3초 있다가
B 실린더가 전진, 후진 하는 동작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 동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동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보수 동작은 연속 스위치 PB2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리셋 스위치 PB3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램프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스위치 PB2를 한번 온오프 하면 기본 동작을 3회 연속 동작한 후에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 동작에서는 3초라고 하는 타이머를 일단 하나 써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3회라고 했기 때문에 카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 동작 3회 연속 동작하고 나서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3번을 누르면 카운터가 리셋 되어야 됩니다. 카운터 리셋. 그래서 카운터 리셋 후에 다시 PB2를 한번 누르면 연속 동작이 재동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리셋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PB3를 그 리셋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연속 동작 수행하는 동안에는 램프 1이 점등이 되고, 동작 완료 후에는 소등이 된다. 그러니까 연속 동작이 진행 중일 때는 램프 1이 점등되고, 다 완료되면 소등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을 위한 릴레이를 하나 살려놓고, 그때 램프를 연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리밋 스위치 LS2. 리밋 스위치 LS2는 자, 요거죠. LS2 전진 감지. LS2는 정전 용량형 센서로 변경을 하고, LS4는 유도형 센서로 교체를 한다. LS4는 유도형 센서로 교체를 한다. 그래서 정전 용량형 센서와 유도형 센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도형 센서는 금속에만 반응하는 거고, 정전 용량형은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모두 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센서예요. 그래서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전 용량형은 일반적으로 회색으로 생긴 그런 센서고요. 유도형은 그 주황색 같은 그 커버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장비에 유도형 센서인지 용량형 센서인지 명칭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우선은 이 동작을 이제 만들려면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회로를. 그죠? 그럼 그 회로를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로를 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배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만드는 법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회로를 만드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과제에 나와 있는 그런 기호와 약간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거는 그 회로를 그리는 툴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복동 실린더를 각각 이렇게 이제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솔레노이드의 기호가 지금 이제 A 실린더는 Y1, Y2, 그리고 B 실린더는 Y3, Y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도 LS1과 LS2, 그리고 LS3과 LS4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를 붙인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호로만 대체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배치를 할 때는 실제 이제 실린더 로드가 움직이는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리미트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항상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공합 회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주어진 거니까 이걸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기 회로죠, 그죠? 그래서 전기 회로를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24V와 0V 라인을 하나씩 놓고,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동작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푸시 버튼 1번부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푸시 버튼 1번 놓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을 눌러서 무언가 릴레이를 자기 유지를 시킬 건데, 이 릴레이가 결국은 하는 역할이 이제 Y1 실린더를 동작시켜서 A 실린더를 전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린더의 릴레이의 기호는 보통 K를 많이 씁니다. 뭐 R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R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K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K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K1이라고 하는 릴레이로 우리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 건데, 자기유지 회로는 마지막에 항상 끊어주는 B접점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B접점을 여기다가 일단 하나 추가를 해 놓고, 그리고 회로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라인 K1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자, 이놈의 이름은 PB1이죠. PB1을 눌러서 K1을 동작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 K1의 A접점, K1의 A접점으로 자기유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K1의 지금 우리가 살려준 릴레이의 접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K1은 결국은 A를 전진시키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밑에 뭐 표기를 해줘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K1이 이제 A 전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전진한 것에 대한 동작 확인은 LS2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LS2 리미트, 그죠? 자, LS2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점 하나 가지고 와서 이놈의 형태를 리미트 스위치 형태로만 이렇게 바꿔주고 이름만 LS2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자, LS2를 통해서 지금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LS2를 감지했을 때 A 실린더는 후진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앞에 살려놓은 요 릴레이의 A 접점을 그대로 하나 일단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릴레이를 살려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이런 회로를 쫙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LS2가 감지됐을 때는 그 다음 릴레이 K2를 살려주는데, 이 K2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앞에 있는 K1이 살아있을 때, K2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살려놓은 그 릴레이를 계속 하나 그대로 따라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든지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면 항상 우리가 살려준 그 릴레이 접점을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해줍니다. 그죠? 자기유지. 이 자기유지는 말 그대로 자기 접점이니까 K2로 자기유지를 해주는 거죠. 자, 요런 패턴으로 이어갈 거거든요. 지금 요 패턴, 요런 형태의 패턴으로 쭉 이어서 그 다음 동작들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카피를 해놓고,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우리가 LS2 다음 동작이 뭐냐면, LS1을 감지를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K2의 동작은 후진시키는 거잖아요. A 실린더를 후진. 그래서 후진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LS1이었어요. LS1. 자, 여기가 LS1이죠. 그리고 앞에 동작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 앞에 살렸던 K2가 여기에 접점이 따라와야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K3라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K3로 자기 유지해주고, 자, 그럼 이제
K3에서 일어나야 될 동작은 뭐냐면 시간 지연이에요. 그죠? 시간 지연. 타이머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타이머를 가지고 와서 이거하고 같이 나란하게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하나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에서 우리가 시간 지연을 주는 겁니다. 3초라고 했기 때문에 3초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1, 2, 3초가 지나면 타이머의 접점이 ON이 되겠죠. 그죠? 타이머의 접점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앞에 카피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놓고, 자, 요놈. 그러니까 타이머가 3초 지나면 여기에 접점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타이머의 접점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타이머를, 요놈 타이머를 이름을 붙여줍시다. T1이라고 하겠습니다. T1. 그리고 여기는 T1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 타이머의 접점이 이제 살 때 와서 붙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동작을 시키기 전에 앞에 살렸던 릴레이, K3 접점이 따라와야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K4라고 하는 릴레이를 살려주고 K4로 자기 유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K4의 역할은 뭐냐면 B 실린더가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 실린더가 전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B 실린더가 전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진하면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LS4죠. 자, 그러니까 이놈은 LS4가 되는 겁니다. LS4가 되고, 앞에 살렸던 릴레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A 접점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K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K5로 자기 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K5라고 하는 것은 B 실린더를 이제 마지막 후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이 B 실린더의 역할은 후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이제 컨트롤 V 해가지고 마무리 동작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K5가 후진해라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마지막은 LS3가 됩니다. LS3. 후진 동작을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앞에 동작은 K5.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종료 신호는 K6를 가지고 종료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종료 신호, 제일 마지막 종료 신호는 자기 유지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지 필요 없죠. 그죠? 네. 마지막 종료 신호입니다. 그럼 이 종료 신호를 가지고 뭘 하느냐? 제일 앞에 살려놨던 자기 유지 회로를 끊어주는 겁니다. 이 K6로 이제 끊어주는 거죠. K6. 각각의 솔레노이드를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솔레노이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선 24V와 0V 필요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카피해서 밑에다가 똑같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솔레노이드를 실제로 연결하는 패턴은, 자, A 접점,
그리고 B 접점, 그리고 솔레노이드 기호, 솔레노이드 밸브 기호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이 이제 K1에 의해서 A가 전진이거든요. 자, K1에 의해서 전진이고, 그 다음 끊어지는 거는 그 다음 시퀀스에서 끊어지면 돼요. 그죠? K2에서 끊어지면 되고, 그 동작이 결국은 Y1의 동작이었어요. 자, 이런 패턴으로 쭉 이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해서 모두 4개를 써야 되니까 다 카피해 놓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Y2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Y3에 대해서, 여기는 Y4에 대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처음 Y1이 살았고, 그죠? 그 다음 K2가 동작할 때 Y2가 살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여기는 접점이 필요 없어요. 양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K2가 살면 Y2가 살아서 그냥 후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여기는 비접점을 안 넣어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우리가 접점 하나라도 줄이는 게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Y3는 언제 살아요? Y3는 타이머가 지나고 K4에서 살죠. 그죠? K4에서 살고, 그 다음 시퀀스 K5에서 오프가 되면 되고, 마지막, 후진은, B 실린더 후진은 K5에서 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진하는 솔은 후진 솔이 살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접점으로 끊어줘야 되겠죠. 반드시. 그죠? 하지만 이제 이 후진 솔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면 어차피 모두가 다 이 앞에 있는 접점들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끊어주는 접점이 별도로 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면 되겠죠. 시뮬레이션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PB1을 눌렀을 때 1초, 2초, 3초 있다가 전진, 후진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네,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이런 동작입니다. 우리가 한 50% 정도로 이렇게 줄여 놓고 일방향 유랑 조절 밸브는 어느 정도 이제 후진하는 속도를 지금 현재는 제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초, 3초 전진, 후진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이렇게 해서 기본 동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